이번에는 야당으로 가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특위 소속이죠. 윤창현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똑같이 그러니까 두 번의 경기도 국감이 끝났는데요. 총평을 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뭐 참 한 방이 없었다,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셔서요. 네. 예, 굉장히 뼈아프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이 지사님도 한 방이 없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아니 자기 본인께서 무관하시다, 아무 상관이 없다는 증거는 못 예. 대시더라고요. 그러면 별로 생산적이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겁니까? 저는 그래서 네. 예, 이게 지금 만일 이게 무슨 수사를 받거나 법정이면은 증거불충분으로도 무죄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이게 우리 대통령 후보가 된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는 단순하게 증거불충분 꼬리 자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무관하고 깨끗했다.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다. 이런 거를 좀 원하시는데 영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요. 그래서 예, 저 아까도 뭐 그 질문을 좀 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꼬리 자르기는 하셨는데 예, 한방으로 나는 무관하고 깨끗하다. 예. 이렇게 우리한테 또는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정확하게 보여주시지 못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지금 법정이라면 몰라도 지금 대통령 후보에 대한 검증의 문제에서는 상당히 좀 한계가 있으셨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지금 소속 상임위가 정무위죠? 예, 그렇습니다. 맞아, 그냥 행안이나 국토위 좀 넣어주라 이렇게 좀 한번 요청 좀 해보시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높은 평가를 해주셔서. 네. 예, 또 잘못하면 또 고발당하고 그래서요. 뭐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아, 고발에 한이 맺히셨군요, 의원님. 아이, 그럼요. 제가 교수로 오래 활동을 했는데 그런 일 없었는데 여의도 오니까 그런 일이 생기네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시선 집중에 나와서 말할 때는 항상 긴장이 되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진성준 의원께 드렸던 쟁점에 대해서 똑같이 좀 하나하나 좀 나눠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일단 이 추가 이익 환수 건의를 묵살한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보고도 받지도 못했다 이런 취지의 이제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글쎄 저는 이제 우리 대장동에서 말이죠. 네. 뭐 다들 아시지만 이게 땅 장사가 1단계고 집 장사가 2단계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토지를 사들여서 택지로 만들어 파는 게 1단계 땅 장사고, 그다음에 그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 아파트 져서 파는 게 집 장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1단계, 2단계가 모두 민관 합동이 아니라 1단계만 민관 합동을 했어요. 땅 장사할 때만 성남애들이 들어와서. 그리고 2단계는 땅을 팔아버리고 손 털었습니다. 그러니까 2단계는 민영 개발을 한 거죠. 전체가 민관 합동이 아니었다는 거고. 지금 이제 질문하신 부분은 1단계 땅 장사할 때 성남애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성남애들이 이제 열심히 땅을 팔아갖고 번 돈 중에 비용 쓰고 나머지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성남시 정확히 하면 도시개발공사는 1,830억만 가져가라. 그리고 금융기관 한 30억 정도만 가져가라. 이렇게 미리 한도를 정해놓고 나머지는 화천대유 청화동인이 다 가져가라. 이렇게 설계가 돼 있었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성남애들이 1,830억도 받고 1공단에 공원 공사도 하고 터널도 뚫고 다 합니다. 이 지사께서 말씀하시는 공익 환수가 전부 성남애들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그 공익 환수 부분은 본인이 설계하셨다 그러면서 남는 돈 화천대유 천화동이 다 가져가라는 거는 몰랐다. 그러면 성남애들의 설계에서 뭔가 좀 이상한 구석이 발견되는 거죠. 의원님 잠깐만요. 여기서 이제 이재명 지사의 설명은 어차피 성남시는 고정이익을 환수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설령 초과이익이 환수가 된다 하더라도 그건 손을 댈 수가 없었고 그래서 본인도 아니고 당시 간부선에서 커트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설명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이게 설득력이 없는 설명이라고 보십니까? 그렇게 하시죠. 근데 제 얘기는 뭐냐면은 다른 경우에는 우선주에 한도를 두잖아요. 보통주도 한 100배 정도로 한도를 줘야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우선주 배당 먼저 하고 보통주 하고 그리고 남는 돈은 다시 나눈다. 이게 참가적 우선주거든요. 그럼 이제 의원님 말씀은 최초 설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보통주도 한 100배 정도로 해서 지금 저 보통주가 1153배를 가져갔어요. 예. 예, 그래서 3억 넣고 3,463억을 가져가고 화천대유는 5천만 원 넣고 577억을 가져갔는데 제 얘기는 뭐냐면은 보통주도 한도를 한 100배 정도로 두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보통주 나눠주고 남은 거는 다시 배분하자. 이게 참가적 우선주입니다. 근데 의원님 그러니까 죄송한데 잠깐만요. 근데 지금 제가 질문을 드렸던 그 쟁점은 예. 최초 설계 당시에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최초 설계가 끝나고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예. 초과이익이 더 나올 것 같으니까 이거 그러니까 환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중간 과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만 좀 한정해서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아닙니다. 저기 처음에 설계할 당시로 가야 돼요. 이거는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예, 그럼요. 예, 왜냐하면은 처음에 초과이익이 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 이현철 씨의 그 알겠습니다. 증언이 2번이나 나왔는데요. 예. 한마디로 뭐냐면은 그 우선주에 한도를 뒀으면 보통주도 한도를 두는 형태로 해서 한도를 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를 묵살하고 우선주는 한도를 두고 그래서 저 성남 도계공하고 우리 금융기관은 한도를 두고 화천대유 청라동에는 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7%밖에 지분이 안 되는 이 두 그룹이 전체 4,040억을 가져갔어요.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좀 그것도 한도를 정하고 또 배분 구조를 만들었어야지 어떻게 남는 거 다 가져가라 이렇게 그냥 내팽개치듯이 할 수가 있느냐. 두 번째 쟁점 질문 드릴게요. 유동규 기획본부장 임명 그러니까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이재명 지사의 답변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글쎄 저는 그렇게 되면 그 지도자로서의 자격에 상당히 의심스러운 면이 생기는 거죠. 예. 그렇게 중요한 분 이 배분 구조를 다 설계하시고 그 이 지사께서는 그 배분 구조를 도둑 설계라고 부르시더라고요. 도둑 설계를 본인은 전혀 몰랐고 유동규 씨가 혼자 다 했다는 건데 예. 어쨌건 도둑 설계든 뭐든 엄청나게 중요한 설계 구조 아니겠습니까? 예. 배분 구조, 돈 버는 거를 어떻게 나누느냐 굉장히 중요한 구조인데 그 중요한 구조를 다 유동규 씨한테 맡겼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그 중요한 구조를 다 맡길 정도로 중요한 인물을 어떻게 그 임명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하시면 그러면은 그렇게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별 볼 일 없는 분을 모셔다가 엄청나게 큰 일을 맡겼다는 얘기인데 예. 그렇게 되면 지도자로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을 어디에 쓰느냐가 중요한 건데 이 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상당히 구멍이 났다는 얘기니까 좀 스스로 좀 이 부분을 피해 가시려다가 그 검증의 문제랄까 인사 능력 사람을 쓰는 용인에 있어서의 문제가 좀 상당히 한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계신 게 아니냐는 근데 얘기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유동규 시켜서 개발하려고 했으면 본부장이 아니라 사장 시켰을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항변하지 않았습니까? 예, 유동규 씨가 사장 하셨습니다. 예, 나중에 이제 사장 직무대리한 거 말씀하시는 사장이 거죠? 중간에 그만두고요. 네. 황무성 사장님 그리고서 이대 사장이 황호양 사장님이 오시는데 네. 그 사이에 한 4개월 비어 있거든요. 네. 그때 사장 대행을 하시면서 모든 이 구조를 다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이대 사장님, 황호양 사장님이 오시고 나서 이 성남의들 구조를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놨냐. 나는 이 문제 관여 안 하겠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화천대유 사람은 아예 만나지도 않았다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정도로 이 충격적인 구조가 있었던 거죠. 지금 그 경실련이 추산했던 그 공공 환수된 이익이 10%에 불과하다고 하는 어떤 추산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에 대해서 조금 전에 진성준 의원은 경실련이 너무나 이건 좀 그 잘못 계산한 거 아니냐. 이래서 신흥동 공원이라든지 터널 이런 거 당연히 이건 공공이 환수된 걸로 포함시켜야 되는데 안 시켰다. 이 점을 지적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땅 장사 단계와 집 장사 단계를 합쳐서 공영 개발을 했다거나 그러면은 이제 집 장사 단계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분양가가 싸게 매겨서 이익이 줄었겠죠. 근데 지금 여기는 땅 장사 단계에서 땅을 수용하는 바람에 땅값 후려치기를 했습니다. 예. 이익이 엄청 늘어났어요. 그리고 집 장사 단계에서는 민간한테 땅을 다 팔아버려가지고 손을 털었기 때문에 민간들이 엄청나게 또 비싸게 분양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땅을 싸게 판 원주민 그리고 집을 굉장히 비싸게 산 이주민 매입자들 이 두 그룹의 이익이 합쳐서 1조 8천억이 나옵니다. 땅 장사 단계에서 이익이 7천억, 집 장사 단계에서 전체 이익이 1조 1천억.
그럼 1조 8천억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회수된 거는 현금 1,830억이니까 딱 1조 8천억 대비 1,800억이면 딱 10%죠. 아니 근데 거기에 신흥동 그 공원 조성이나 터널 공사가 포함이 돼야 된다는 게 진성준 의원의 주장이던데. 그럼요. 예, 그거는 이제 그 민간 개발을 했으면 기부 찬압으로, 즉 쉽게 말해서 야 너는 도로 내고 공원 내고 주차장 내서 나한테 이 부분을 정확하게 보여줘라 하는 것이 이제 민간 개발의 특징이죠. 네. 그래서 많이 들어보신 기부 찬압이라는 게 그거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경실련은 어차피 터널이라든가 이 공원은 기부 찬압을 받을 거였기 때문에 그거는 빼고 공공개발, 소위 민관 합동으로 갔을 때 플러스가 된 것은 현금 부분 정도로 볼 수 있다. 논점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은데요. 그 기부 찬압된 10%로 것도 계산한 것이고 환수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잖아요, 민주당에서.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그거를 집어넣으면 한 25% 되는데 그 25%가 나오긴 했어요. 네. 그리고 그 얘기를 경실련이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만일 이걸 집어넣는다면 25%인데 경실련이 왜 인색하게 그걸 안 넣느냐. 인색한 게 아니고요. 민간 개발을 하더라도 공원이나 터널은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민간 알겠습니다. 합동 개발을 해서 뭐가 플러스가 됐느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계산을 해본 거죠. 근데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기부 찬압하는 건 있는데 그건 사업 권역안에서 할 때 이야기고 신흥동 그렇죠. 공원 같은 경우는 권역이 아니지 않느냐. 이재명 지사는 이 점을 강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장동 주민 입장에서는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10km 떨어진 지역에 공원을 져주느라고 2,761억을 추가로 쓴 셈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예. 없어서 그러니까 30초만 답변 부탁드릴게요, 의원님. 하나 예. 여쭐 게 있는데 의원님이 질문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전현희 권익위원장한테 예. 무료 변론 관련해서 지인이나 친구 등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는 무료로 변론할 수 있다는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충격적이죠. 예, 제가 교수로 있을 때 학생들한테 짜장면도 못 사줬습니다.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예. 근데 어떻게 가까운 사람은 몇 천만 원, 몇십억씩 되는 변론을 무료로 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 그래서 어제 제가 굉장히 좀 화가 나서 네. 이 김영란법 지키느라고 국민들이 얼마나 힘드신데 농사간물 상향 있지 교수는 학생한테 짜장면도 못 사주지. 이런데 그 권익위원장께서 그냥 가까운 사람은 무료 변론 몇 억짜리 해줘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 너무 좀 이재명 지사님 구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심하시다, 편파적이시다. 알겠습니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의 윤창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